자, 11조 보겠습니다. 11조 보시면 소방시설 기준 적용의 특례 그러고 나오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 자, 기존의 특정 소방대상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다고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다시 짓는 거. 개축은 이제 개선해서 짓는 거고요. 재축은 새로 짓는 거고요. 이전, 대수선 중인 특정 소방대상물을 다 포함합니다. 소방시설에 대하여 변경 전에 대통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한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건물인데 이 스프링쿨러가 있다 그래 볼게요. 스프링쿨러가 있으면은 스프링쿨러를 사용하려면 이게 저수조가 있고요. 여기에서 펌프가 있고 펌프에서 라인을 쭉 뽑아 가지고요. 이렇게 스프링쿨러를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스프링쿨러를 다 이렇게 설치를 했다 그러면은 이 펌프에 용량도 있을 거고요. 이 파이프 라인들이 다 이렇게 규격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펌프 용량도 바꿔야 되고, 만약에 이거를 개축을 한다거나 이 건물을 신축을 할 경우에요. 그러면은 이 라인들을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스프링클러는 옛날에는 11층 이상 건물에만 사용했는데 지금은 몇 층이냐면 6층이에요. 6층 이상의 스프링클러가 다 설치가 돼야 돼요. 6층 이상 건물에는 모든 건물에 다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돼요. 옛날에는 이제 11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이 건물이 만약에 2005년에 만약에 설치된 건물이다. 2005년에 설치됐는데 얘를 이제 신축을 한다든가 개축을 한다 그래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인 2020년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언제의 기준? 2005년 그 당시 이 건물을 지었을 당시에 법령을 따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스프링클러는 11층 이상에만 설치를 하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증축을 한다 그러면은 요 건물 위에 이만큼을 더 위에 올릴 거예요. 이렇게 증축을 했어요. 증축을 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2005년이고 이거는 2020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증축을 하더라도 이 전체 건물은 언제 기준을 따른다? 2005년의 기준을 따른다 그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걸 만약에 모든 건물을 다 2020년 건물로 2020년 법령을 따른다 그러면은 이 모든 라인 다 바꿔야 돼요. 그럼 이 밑에 있는 건축물도 다 뜯어내 가지고 라인을 새로 깔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귀찮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지었을 당시의 건물, 그죠? 아예 새로 짓는 틀을 새로 닦아서 새로 짓는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당시의 기준을 따른다 그 이야기예요. 되죠? 근데 그 밑에가 중요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모든 소방 설비를 그 당시에 지은 당시에 그거로 따르지 않고요. 어떤 경우에는 증축을 한다든가 개축을 한다든가 할 때 그 개축하는 그 현 시점에 강화된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소화기구, 비상경보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피난구조 설비, 공동구, 그다음 노유자나 의료시설에 설치해야 되는 소방시설. 요거는 그 지은 당시가 아니라 현 시점에 강화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설비가 아닌 것은, 시설이 아닌 것은 그러고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요. 소비자의
소비자의 공높이, 소비자의 공높이 이렇게 배웁니다. 소비자의 공높이, 공의 높이라고요. 소비자의 공높이. 소는요 소하기구입니다. 소하기구. 소하기구는요 연면적 얼마 이사당 이상당 소화기는 몇 개 이상 설치해야 되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소화기구. 그 다음에요 비상경보 설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이 비상경보 설비를 다른 걸로 바꿔서 보통 많이 냅니다. 비상경보 말고 많잖아요, 그죠? 비상조명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비상경보입니다. 비상경보 설비,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아니고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하려면요, 수신반으로부터 모든 선들이 다 이렇게 수신반에서 선이 제일 많거든요. 올라갈수록 전선수가 줄어들어요. 그럼 정축을 하게 되면은, 그죠? 1층에 있는 우리 수의실이나 이런 데 있는 자동화재 설비의 전선수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다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아니에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 속보 설비는 화재가 났을 때 속보로 빨리 해당 기관, 소방서나 이런 데다 이렇게 경보를 보내는 그런 설비거든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 그 다음에 피난 구조 설비.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노유자나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라야 돼요. 그죠? 그 다음 공동구, 지하구의 공동구 같은 경우는 강화된 기준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의 공높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강화된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이거는. 자, 강화된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게 소비자의 공높이입니다. 근데 B는 경보를 반드시 외웁니다. 경보, 소방방송, 비상방송 이런 거 아니에요. 비상경보 설비입니다. 소비자의 공높이. 그리고 외우셔야 됩니다. 소비자의 공높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노유자 시설이나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노유자 시설은 단자간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의료시설은 자자간스. 노유자 시설과 의료시설은 특별하게 정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요 설비가 없다 하더라도 이 설비가 어떻게 돼야 된다? 설치되어야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간이 스프링쿨러, 자동화재 탐지 설비, 단독 경보용 감지기.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자간스, 그래서 스프링쿨러, 간이 스프링쿨러,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자동화재 속보 설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소비자의 공높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러고 시험에 나옵니다. 노유자 시설과 의료시설도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시행령에 다시 나오는데 그때 가서 다시 설비하도록 하고요.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3번 볼게요. 3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가운데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고 3가지가 나오죠. 그죠? 4번은 사실 일단 4가지로 볼게요. 자, 4가지로 보시면은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 화재 위험이 별로 없어. 두 번째가 화재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 소방 대상물. 아니면 화재 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 소방 대상물. 아니면 자체 소방대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화된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4가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을 대통령에 의해 정하는 소방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러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 그냥 머릿속에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상식적인 내용이긴 한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조의 2 볼게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기술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앙이 있고요. 지방이 있습니다. 어디가 권한이 더 셀까요? 중앙이 권한이 훨씬 세겠죠. 그래서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정합니다. 화재 안전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그랬을 때, 자, 1번 보시면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심의사항이 있어요. 그 심의사항이 1번 보시면 화재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2번이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으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어떤 특정 대상물이 있는데 얘는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심의해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게 중앙이에요. 3번 보시면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있는데 4번 보시면 소방시설 공사의 하자를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공사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의 기준의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 밖에 소방기술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 있는데, 자, 지방 보시면, 자, 중앙의 4번과 지방의 1번이 여러분이 헷갈리기 딱 좋게 나와 있어요. 자, 중앙은요,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이고요. 지방은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음 중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고 지방에 있는 1번을 중앙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중앙은 아주 중요한 것들, 기준이 되는 것들, 그죠? 설계에 관련된 것들. 됩니까? 그런 건데 중앙은 하자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하자의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은요. 하자가 났을 때 하자의 판단입니다. 되죠? 요거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중앙은 소방시설 공사의 하자의 기준에 대한 사항 반드시 기억합니다. 지방은 하자의 판단. 되죠? 자, 그 다음에요. 자, 12조 보시면 자, 소방 대상물의 방염. 그러니까 불꽃염자거든요. 불꽃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방염. 그래서 방염의 기준이 있고요. 방염은 어떤 놈들을 방염해야 되는지 그 방염의 그 여러 가지 게 있어요. 종이는 어떻고 소파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나중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고요. 자, 1번 보시면 방염 대상 물품은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인 것을 이게 방염 성능 기준이 시행령에 나온다고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방염 대상물은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인 것을 설치해야 되고요. 자, 3번 볼게요. 3번. 방염 성능 기준은 대통령령. 웬만한 것들은 다 대통령령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들은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 기억합니다. 대통령령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0조, 21조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20조 볼게요. 20조 보시면은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안전 관리가 있습니다. 소방 안전 관리를 소방 안전 관리자가 교육을 받거나 해가지고 소방 안전 관리자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안전 관리는요, 누가 하냐면은 소방 안전 관리자하고요, 거기에 대한 관계인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들, 점유인이라든가 소유자라든가 그죠?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안전 관리는요, 자, 1번 소방 특정 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하여 소방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자,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 안전 관리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떤 건물이 특정 건물이 있으면은 모든 건물이 아니고요. 이렇게 지정된 건물이 있습니다. 호텔이라든가 모텔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뭐 단란주점이라든가 이 소방안전관리자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돼요. 선임하려면 돈이 드니까 그 관계인이 교육을 받아서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나 아니면 관계인 그런 거예요.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선임을 할 경우에는 선임을 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2주 내에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한테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총리령에 정한 바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자 3번 볼게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나옵니다. 업무가 나오는데 1번부터 몇 번까지 나오냐면 7번까지 나와요. 7번까지 나오는데 이 1번부터 7번까지는 소방안전관리자나 누가 관계인이 이 업무를 해야 돼요. 업무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제 몇 호 1호, 2호, 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는 이야기는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누가 선임이 되어야 되냐면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1번, 2번, 4번은 특별하게 누가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다음 중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그러고 1번, 2번, 3번, 4번 그러고 나옵니다. 관리자가 해야 되는 거는요. 소방 계획서 작성해야 됩니다. 나는 얘 근무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작성 시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위 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입니다. 그 다음이 소방훈련과 교육입니다. 훈련 및 교육. 그죠? 그래서 관리자가 특별하게 소방계획서 작성 시행해야 되고요.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이 교육이죠. 소방훈련 및 교육. 나머지 것들은요. 3, 5, 6, 7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누가 관계인이 나머지 거는 다 관리를 해야 된다. 그죠? 되죠? 그래서 어떤 건물에는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기 때문에 7개를 따야 돼요. 관계인이. 근데 만약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나머지 3, 5, 6, 7은 관계인이 하고요. 그죠? 피난시설 유지관리, 지급감독 업무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고 교육하고 해야 되는 걸 해야 된다고요. 사실 법령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사실 교육하기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이 선임을 하지 않는 경우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 300만원 이상의 벌금입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자, 그 다음에요. 21조, 22조 있는데요. 자, 위에는 뭐예요? 소방안전관리자가 그 건물에 있으면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물의 경우에는요. 자, 공동소방안전관리 그랬는데요. 이거는 2인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공동소방안전관리니까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건물에는 1명 이상이 아니라 2인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조건이 1번, 2번, 3번입니다. 겁나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공동소방안전관리 첫 번째요. 첫 번째 몇 층 이상 건물이냐면 11층 이상 건물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하층 제외죠. 그러니까 지하 2층에
지하 2층에 아이고 지하 2층에 지상이 10층이라 그래 볼게요. 전체 층수는 12층이지만 이거는 공동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니라고요. 되죠? 그래서 고층 건물인데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지하층을 포함 11층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가 지하가입니다. 지하가. 지하가는요. 보시면은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친 것, 그죠? 그걸 지하가라 그럽니다. 지하가. 그러니까 보통 보시면은 진주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 대도시 같은 데가 보면은 이렇게 지하로 해가지고 상점들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지하가라 그럽니다. 그건 공동 소방 안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세 번째가요. 세 번째가 자, 복합 건축물입니다. 이 복합 건축물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위에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고 밑에는 뭐예요? 밑에는 상점이 있는 경우죠. 이걸 복합 건축물이라 그럽니다. 자, 복합 건축물로 연면적이 얼마? 5,000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이 5,000이거나 또는 5,000이거나 몇 층 이상? 5층 이상 지하층 상관없이요. 복합 건축물은 5,000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또는 층수가 몇 층 이상? 5층 건물. 일반 건물은 11층. 그죠? 일반 건물은 11층. 고층 건물. 복합 건축물일 경우에는 상점 포함해서 그죠? 연면적이 5천. 연면적이란 말은요. 상점이 만약에 1,000이고요. 위에가 만약에 층수가 이제 1층이고 2층이고 3층이고 4층이고 5층인데요. 요게 500씩만 돼도 500씩 되면은 이거는 연면적을 다 더한 거거든요. 이건 5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층수가 다 이렇게 한 층마다 다 면적이 1,000 이상이 되면 이 건물은 바닥 면적은 1,000이지만 그죠? 전체 연면적은 이게 다 1,000일 경우에 1층부터 5층까지 다 1,000일 경우에 이게 이제 5,000이 넘어가는 거죠. 그죠? 복합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아니면 층수가 5층 이상인 경우. 네 번째가 이제 시장입니다. 시장. 시장도 공동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판매 시설 중 판매 시설이거든요. 판매 시설 중 그죠? 모든 판매 시설이 아니라 백화점 이런 게 아니고요. 판매 시설 중 뭐요? 시장. 도소매 시장. 도소매 시장이 공동 소방 안전 관리 대상이다. 되죠? 반드시 기억합니다. 공동 소방 안전 관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그러고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 소방 안전 관리는 여러분이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고층 건축물인데 지하층을 포함하지 않고요. 지하층을 포함하지 않고 몇 층? 11층. 자, 두 번째가요. 두 번째가 지하가입니다. 지하가. 지하가는 다 공동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가 복합 건축물입니다. 복합 건축물. 근데 이거는 연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또는 엔드가 아니에요. 5층 이상입니다. 네 번째가 시장입니다. 시장. 도소매 시장. 도소매 시장. 물론 판매 시설, 당연히 판매 시설 중이죠. 판매 시설 중이죠. 자, 소방시설물 등을 자체 점검합니다. 위 앞에서 우리 특별조사 했죠. 그죠? 그러니까 특별조사는 특별한 경우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것들을 다 관계인이나 소방안전관리자가 자체 점검을 합니다. 자체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자체 점검했어요 라고 자체 점검. 근데 자체 점검에 좀 수상한 점이 있어. 그때 특별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정기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점검 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자체 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수 소방 대상물 관계인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상은 소방청장이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행안부령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소방시설관리사는 넘어가고요. 26조 우리랑 관계없는 거고요. 자,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2년간 시험만 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소방시설 기사 시험을 보는데 부정행위를 했다 그러면 2년 동안 시험 못 봐요. 그리고 관리자의 결격 사유가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거라서 그런 거예요.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결격 사유는 시험 나온다 그랬어요. 미성년자 안 됩니다. 미성년자 안 되고요. 자, 두 번째가 그 소방법과 관련돼 가지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어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서 그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는 거 2년. 그죠? 자,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험을 못 봅니다. 그리고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런 시험을 못 봐요. 여러분 포함되는 경우는 없는데. 자, 그 다음에요. 자격 취소 및 정지, 그냥 쭉 읽어보세요. 자격 취소. 자, 소방시설 관리예배 등록, 이거 다 이제 생략됩니다. 다 생략하고요. 등록 결격 사유도 똑같습니다. 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자, 관리업자는 등록사항 중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시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누구한테요? 시도지사. 체크합니다. 자, 등록 관련된 거는요. 등록 관련된 거는 소방청장이 아니고요. 소방본부장이 아니고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뭘 신고를 하냐면요. 명칭, 상호명 또는 소재지, 주소, 두 번째 대표자가 누군지,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군지, 요 세 가지를 변경할 때 변경사항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떤 관리업을 내가 하는데 변경할 경우에 이렇게 명칭,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 인력, 요거를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3조 관리업의 운영 다 넘어갈게요. 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5조 볼게요. 35조 보시면은 과징금 처분이 있습니다. 자, 요거 체크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도지사는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 3천만원. 영업정지 6개월 이러고 이제 3천만원 이런 게 영업정지. 예, 3천만원입니다. 그죠? 영업정지 정하는 게 그 위에 있어요. 등록 취소를 하거나 영업정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시정과 그 영업을 정지한다.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나 등록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하고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합니다. 자, 등록 취소하는 경우는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다음에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 수첩을 빌려준 경우요. 그 영업소는 3천만원이에요. 영업정지 당하고 3천만원이고 그 빌려준 사람은 1천만원입니다.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한다. 빌려준 사람은요. 1천만원. 빌려주게 시킨 그 영업업소는 영업정지 6개월 이내 그리고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는다 라는 거요. 자, 체크해 두시고요. 자,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인데요. 소방용품이 있으면은 그 소방용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심의위원회, 중앙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이제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고랬을 때, 뭐 어떤 게 이게 뭐 우리 KS 마크, 뭐 K 마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소방용품을 형식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형식 승인은 1번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되죠? 그런데 형식 승인을 하지 않거나요. 임의로 변경을 하거나, 그죠? 합격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판매를 하거나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건 나중에 시행령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요. 여기 보시면 형식 승인 취소 있죠, 그죠? 부정으로 형식 승인을 받거나 제품 검사를 받거나 거짓으로 가능할 경우는 형식 승인이 취소가 되고요. 제품 검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시설 기준에 미달되었을 때만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청문 넘어갈게요. 이렇게. 자, 45조 보겠습니다. 45조 다 외우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형식 승인과 관련돼서는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합니다. 다음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 교육 업무. 교육과 관련된 거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형식 승인과 관련된 것들요. 다 이렇게 방염이나 아니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과 관련된 것들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합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하고요. 소방안전관리자인 교육과 업무는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합니다. 자, 요거만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교육 업무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것만 체크해 두십니다. 그리고 48조부터 나오는 것들은 벌칙인데요. 벌칙. 자, 1번 보시면은 소방시설의 폐쇄 차단 행위를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우리 앞에서 했었죠. 기본법에서도 있었죠. 그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설을 폐쇄 차단했는데 해가지고 5년 이하의 5천만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걸 해가지고 그 행위를 한 걸로 해가지고 사람이 다치게 되면은 7년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10년이에요. 기억해둡니다. 자,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한 행위자는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보통 징역 안 살고 벌금 보통 묻는 경우가 많고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징역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7천만원, 사망은 10년 1억. 이렇게 기억해 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요.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등록하지 않고 한 사람, 형식 승인 받지 않고 제조 수입한 사람, 똑같이 형식 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사람, 사용한 사람, 그죠? 아니면은 합격 표시를 하지 않은 그를 진열하거나 뭐 판매하거나 할 때는 3년 이하 3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1년 이하 1천만 원은요. 1년 이하 1천만 원은 자, 등록증을 이나 등록 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1천만 원이라 그랬죠. 그죠?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요.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이 1년 이하의 1천만 원입니다. 이거 체크해 둡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벌금이나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꼭 시험 문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나옵니다. 근데 나는 포기하겠어 하는 사람은 포기해도 됩니다. 뒤에 가면 더 많아요. 공사법 보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 뭐 이게 위반했을 때 얼마, 두 번 위반했을 때 얼마, 세 번 위반했을 때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특정 몇 개만 외우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경우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100점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다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 10가지 좀 나오죠. 그죠? 자,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요.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선조 발견. 그러니까 옛날에 임진왜란때 선조가 이렇게 저 위로 저 신의주 쪽으로 도망가잖아요. 선조를 발견했어요. 그 발견한 사람이 삼특이에요.
거짓 시료 부착.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선조 발견 삼특이 거짓 시료 부착. 자, 선조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하지 않았을 때, 오케이? 되죠? 그런 경우에요. 아니면 법령 위반된 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죠? 300만 원의 벌금입니다. 특별조사를 거부한 경우, 그죠? 특별조사를 거부한 경우, 방해한 경우, 거짓 시료를 제출한 경우, 그죠? 아니면은 점검기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이런 거예요. 그죠? 선조 발견 삼특이 거짓 시료 부착. 이렇게 저는 외웠습니다. 제가 시험 볼 일은 없지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구냐면요. 이 선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참 선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에요. 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자, 1번부터 볼게요. 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기피한 자, 삼특이, 그죠? 위조, 이런 거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방염 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물품에 합격 표시를 하거나, 방염이에요, 방염. 앞에 있는 소방 형식 승인 이런 게 아니고요. 방염 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물품에 합격 표시를 하거나, 합격 표시를 위조, 변조, 그죠? 위조, 그죠? 위조, 방염 위조, 거짓 시료 제출, 그죠? 선임하지 않고 선조, 조치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죠? 발견했는데 조치하지 않은 사람, 됩니까?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 소송물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거는 시험에 참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잘 나오지 않고요. 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시험에 나오는데, 위에 써놨죠, 그죠? 이과정보 업무 보고 거짓 참여 그랬는데요.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피난 유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어디다 보고해야 된다고요? 소방서에다 보고해야 된다고요. 그 보고하지 않은 사람, 그죠? 기술 인력에 참여 없이 자체 점검을 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냥 체크해 둡니다. 200만 원의 과태료, 이과, 정보 업무 보고, 거짓 참여. 요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설명할 내용은 없어요. 그죠? 소방훈련과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선임을 했는데, 그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외우고 싶으신 분들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끝이고요. 쉬었다가 뒤에 문제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